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임금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임금에 대한 이야기, 특히 여성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골린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해서 이제 뭐 여성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래서 시대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시대별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지, 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그에 반면에 남성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까지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부장제적인 모습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오늘은 설이니까 설에 이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설에 가족 간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절이 되면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설이니까 이제 집에 이제 어른들을 만날 거고, 어른들이 뭐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월급은 얼마나 되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 하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나의 임금은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임금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결혼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모아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임금이 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임금이 커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오늘 조금 불편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논문에선 하이퍼가미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이퍼가미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대표적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카스트 제도는 사실 그 계급에 맞춰서 결혼을 한다고 했었는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긴 했었는데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으로 찾아서 배우자가 좀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간다라는 이야기로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경우에 백현우 씨가 또 이제 하이퍼가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재벌 여성과 일반 남성이었긴 했지만 우리가 소득 면을 봤을 때 이제 소득이 많은 남성과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간의 결혼을 주로 이제 하이퍼가미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인가에서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하이퍼가미가 우리나라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나누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고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이제 결혼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남성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MHPI라고 해서 남녀 임금 격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A 그래프가 MHPI를 나타내고요. MHPI는 이제 남녀 임금 격차인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남녀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울산, 뭐 경남, 경북, 뭐 충남,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결혼율이 높다, 혼인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성의 임금이 높은 지역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많이 나던 많이 나던 많이 나지 않던 간에 어쨌든 남성의 임금이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성의 임금이 높은 곳은 결혼율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큰 곳,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성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아니라 여성에 비해서 많이 버는 곳에서 결혼율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가미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큰 지역이라고 했을 때 경남, 경부, 뭐 울산, 인천 같은 곳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공업 지역들이 많아요. 공업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럼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서 있는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장에 있는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따졌을 때 대부분 남성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경남 경북에 있는 곳들을 보면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제 석유화학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제 중화학 공업을 하는 곳이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남녀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공장지대에는 뭐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공업을 할 때는 뭐 가발을 만든다던가 신발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공장에 여성들이 많았지만 지금같이 이제 조금 이제 중화학 공업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철강 산업 같은 시점에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이제 공장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통적인 공장이 많은 공업지대에 서는 이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혼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전통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전통적인 공업지대에서 전통적인 부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곳에서 이제 결혼율이 높아진다, 혼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와 이제 자녀의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결과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남성의 임금과 여성의 임금으로 나눴을 때 비혼일 때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0.16 정도가 난다고 해요. 이건 골린 교수님이 했었던 이야기에서도 되게 비슷한데 35세 이전에 결혼을 하던 안 하던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정말 미미하게 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자녀를 놓게 되는 순간, 그게 대략 35세를 교수님께서 기준으로 잡으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남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2와 모델 3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 이제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결과로 봤을 때 남성이 결혼을 했을 때 임금의 상승률 그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 때 임금의 상승률을 보고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임금의 상승률, 자녀를 낳았을 때 임금의 상승률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성 임금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여성 임금이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남녀 임금 격차는 이제 상승분에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자녀를 낳으면서 조금 갈라지게 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린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실제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자녀의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너는 자녀를 가지게 될 거야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임금적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로 보완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혼의 문제 혹은 남녀 임금 격차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의 가치가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고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스킵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시대가 그만큼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혼란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가부장제적인 모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고요. 그런 곳에서 혼인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또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낮긴 하지만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인건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결혼이 많으니까 남녀 간의 인건격차를 더 벌어지게 해야 돼라는 건 사실은 조금 이제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인건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기 대선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던져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뭐 곧 대선이 올 테니까요. 그 대선에서 이제 대선에 나온 대선 주자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나와 얼마나 맞는지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